대전의 한 주택가. 그들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도박판 살인 사건. 현장을 확인해 보니 한 명이 사망한 상태였고 피의자는 그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말없는 두구의 시신과 한 명의 증인.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일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유쾌한 토크 뉴턴의 사과나무. 자, 과학수사 엑스파일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둘 중에 하나 용의자 사건. 저희 이제 동부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사건이었었거든요. 방금 그 화면의 사건.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신고한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죠. 에?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당시 입었던 옷도 다 세탁을 하고 신발도 버리고 모든 걸 다 이제 자기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던 거죠. 목격자가 진술이 바뀝니다. 첫 번째, 계단에서 굴렀다. 또 다음 날은 학교를 당했다. 이렇게 오락가락한 진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다시 이제 재조명되고 이제 과학 수사가 투입을 되면서 결국에 이제 범인을 검거했던 사례인데요. 이 사건이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그런 새로운 과학 수사 기법을 또 이렇게 빛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혈흔 형태요. 예, 혈흔 형태 분석. BPA라고도 BPA. 블러드 패턴 어널리시스. 저 처음 들어보는. 네. 혈흔 형태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핏자국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건가요? 현장에 남아 있는 혈흔의 크기라든가 모양, 방향 이런 걸 통해서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을 알아내서 그렇죠. 그 범행의 그 당시가 어땠느냐를 그렇죠. 상황을 증명하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그 어디에 신체를 때렸을 때 당연히 피가 튀길 테고 그 피가 위로 튀기느냐 그러면 아래에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때렸을 것이고 그게 정말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뭐 두꺼운 뭐 망치나 뭐 둔기 이런 거에 그에서 이제 살인이 됐을 때는 혈흔이 이제 두껍게 그러니까 충격 비산혈흔. 그러니까 뭐 망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피가 고여 있는 곳을 가격을 했을 경우에 그 충격에 의해서 혈흔이 이제 비산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유형이 다 이제 정확히 분류가 돼 있다는 거죠. 분류가 네. 돼 있죠. 그러니까 혈흔 형태 용어에 대해서 50여 가지로 정립이 됐는데 보면 충격 비산혈흔, 휘두름 이탈혈흔, 누적 혈흔, 뭐 누적 연결 혈흔 이게 다 혈흔 형태 용어예요. 일단 혈흔이 남아 있는 현장이라고 하면 이게 아무리 뭐 과학 수사대라고 해도 좀 가기에 무섭잖아요. 우리 경찰 중에서도 이제 특히 과학 수사용들 같은 경우는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저승사자다. 경찰관의 주된 의무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건강한 사회 만드는 것도 이제 목적이긴 하지만 그 피해자들 그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그 인권을 경찰관이 지켜주는 거.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그 사또가 해결해 주잖아요. 네. 사또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십시오. 경찰관이 돌아가신 고인들을 편안하게 그 저승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도 경찰이 한 부분입니다. 때론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하는 또 하나의 흔적, 조큰. 현장에서 채취된 단서는 다수의 용의자를 압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흔으로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을 복원하는 일. 혈흔 증강 시약을 통해 혈흔의 형태를 보호하고 필터를 통해 더욱 선명한 흔적을 찾아냅니다. 용의자 선상에 오른 사람 중에서 그 신발을 신었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많이. CSI에 설치된 신발 문양 조회 시스템을 통해 용의자가 착용한 신발까지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수사대는 범인의 흔적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을 뭐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과학수사대의 일원으로서 네. 뭐 의견을 피력하시는 게 좀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 네. 당시 이제 사건 현장에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피해자는 있는데 범인은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순된 결과거든요.
과학수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제 그 사건도 이제 재조명된 거죠. 사건이 최초 발생될 당시에는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이런 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됐었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입된 게 예, 별로 안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니까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죠. 드라마 보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혈흔을 무슨 야광 무슨 도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험실 보면 장비 좋잖아요. 근데 나오는 거 그게 네, 이제 네, 실제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고요. 한 수해 전에 대전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걸 이제 루미놀 혈흔 예비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위층에서 하는 범인은 위층에서 하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특별하게 지문이 나온 게 없었는데 그 난간 6층으로 위층으로 오르는 난간에 대해서 혈흔 예비 시험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난간에서 발광 반응이 나는 거예요.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추적하면서 그 6층 그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 루미놀 시약을 분무를 하니까 출입문 손잡이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용의자의 집을 따고선 안에 또 다시 루미놀 시험을 하니까 거실이라든가 거실 바닥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형광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그게 형광 반응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건지. 혈흔이 보면은 이제 뭐 물에 이제 많이 식잖아요, 혈흔을. 네. 근데 물은 이제 수분이지만 그 우리 사람의 혈흔은 100%또 수분이 아니잖아요. 약간 기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성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면 물로 다 씻기면 다 씻겨질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렇죠. 그 현장에 이제 우리 박 경사님 말씀하신 대로 루미놀 시약을 뿌리면 거기서 야광색으로 반응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혈흔을 이제 찾는 거고. 요 혈흔과 또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자면은 현장에서 이제 혈흔 족적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종문이 발견되는 게 있는데 물론 선명하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희미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겠죠. 네, 희미한 경우도 종종 있으면 그 혈액 내에 단백질과 같은 이제 특정 성분에 반응을 해서 만든 또 시약, 혈흔 증강 시약이 있어요. 네. 증강시약. 네, 만약에 벽지라든가 아니면 장판이 어두운 색이에요. 빨간색이라든가 갈색이에요. 그럼 그 위에 혈흔 족적이 묻으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러면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약을 통해서 그 특수한 시약 중에서도 색깔이 노란색이 있다든가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면 혈흔 족적이라든가 지문이 빨간색이지만 그 시약을 뿌리면은 색깔이 다르게. 다른 색깔로 변환을 해서 더 시한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뉴턴의 사과나무 3주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경찰의 목표가 뭐 4대 사회학대 근절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그 5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참 개인적으로 과학 수사를 많이 알게 돼서 보람찼습니다. 뭐 CSI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서도 현장 보존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좀 현장 보존이 잘 이루어지면 저희가 뭐 더 많은 증거를 채취해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3주간 또 뉴턴의 사과나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녁밥 먹고 딱 10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뉴턴의 사과나무.